네,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2학년 도덕 첫 시간 첫 단원 가정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원을 배우게 되면 가정의 의미와 기능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 105페이지와 PPT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가정의 의미와 형성 과정 그리고 가정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단원 2에 해당되는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중단원 가정을 첫 번째로 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타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과 형제자매 등과 같은 가정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가정의 의미를 들어가기 앞서서 가정과 가장 혼동되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가족과 식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집단을 말합니다. 또한 친척도 바로 가족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 사이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행위를 입양이라고 합니다. 식구라고 하는 것은 한 집에 살면서 끼니, 즉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식구는 혈연이라든지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성립이 가능한 집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단원의 핵심 내용인 가정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됩니다. 또한 가정은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적 장소의 역할뿐만 아니라 믿음과 보살핌이 있는 정서적 쉼터 또한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정은 이해관계로 맺어진 공동체, 즉 회사와 같은 공동체와 달리 친밀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가족은 서로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정의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시대적 구분, 전통사회와 현대사회를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정의 유형이 확대가족, 즉 대가족을 의미합니다. 확대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3세대, 즉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등과 같이 어우르는 가정의 유형을 확대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확대가족은 전통사회에서는 농업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족의 인원수가 많아야만이 바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삶의 경험을 전달해주는 선생님 같은 역할, 그리고 아버지는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돕는 역할 등등과 같이 이 전통사회에서의 대가족으로서는 일터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정의 유형이 핵가족입니다.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쌍의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의 형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확대가족이 많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농업이 아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생활 모습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핵가족이 확대하게 되는데요. 또한 핵가족이 형성되어 있는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전문기관이 발달하게 됩니다.
전통 가정이 담당하게 되는 기능이 전문기관이 대신하게 되는데요. 과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농사를 어느 시기 때 지어야 되는가, 날씨와 같은 또는 농사에 대한 비법 노하우 등을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인터넷 또는 기상청과 같은 전문기관들이 대신하기 때문에 확대가족이 줄어들거나 핵가족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오늘날에는 핵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재혼가정입니다. 재혼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초혼이 아닌 재혼, 다시 한번 결혼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결혼을 해서 이루어낸 가정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입양가정입니다. 혈연이 아닌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 번째, 한부모 가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한쪽과 미혼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네 번째, 다문화 가정입니다.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지닌 남녀가 이룬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세계화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여러 곳의 나라에 정착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문화라고 하는 가정이 굉장히 오늘날에는 많이 형성되고 또한 많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섯 번째, 무자녀 가정입니다. 결혼한 뒤 맞벌이를 하면서 자식을 두지 않는 가정입니다. 부부만이 살고 있는 가정을 또한 핵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딩크족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독신가정입니다.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즉 배우자가 없이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형태를 독신가정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서 가정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힘들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해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날 가족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져 있는가 보다는 구성원이 얼마나 서로 아끼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편견을 갖지 말고 모두가 소중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과서 10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가정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기능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기능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기능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인적 차원에서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유형은 다양해졌지만 가정의 기능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본적인 삶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즉 물질적, 경제적인 부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의식주를 제공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 갖고 싶어하는 물품들도 이 가정에서는 사주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외부로부터의 위험으로서 보호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은 가족과의 정을 나누고 정서적인 안정과 휴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족들은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정서적인 안정과 더불어서 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휴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여행이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정서적인 안정과 더불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휴식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정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네, 두 번째, 사회적 차원으로서의 기능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덕적 삶을 토대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장소이며 도덕적 온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더름께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식사할 때 어떠한 예절을 가져야 되느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등등에 대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이전의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첫 번째 가정입니다. 또한 가정은 한 세대의 문화, 예절, 도덕 등을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그러한 도덕적 예절 등등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두 번째, 사회 유지의 기초입니다. 가정은 자녀의 출산과 입양, 양육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즉, 사회를 유지하고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하지만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현상으로 해서 이러한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사회와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국가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정으로서의 역할이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 기능에 대한 하나의 글귀를 들고 왔습니다. 가정은 도덕의 학교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루소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가정에서의 교육은 인간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씨에 사랑을 배우기도 하고요. 엄격한 태도에서 권위를 배웁니다. 형제자매에서는 동기에서 협동정신을 배우며 서로 웃고 즐기는 화목한 분위기에서 이해와 단결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또한 서로 희생하는 양보하는 생활에서 예의와 질서를 배우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만나는 최초의 스승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얼굴은 어린이의 교과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도덕을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우기 때문에 가정교육에서 시작해야 된다. 즉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10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우리 PPT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족 형태, 즉 가족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갈등의 원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제한된 인간관계입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대가족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었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는 부부와 미혼의 자녀와 같은 핵가족의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혼자 외동인 자녀 같은 경우는 제한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협동기회가 축소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과 가정의 형태를 꾸리지 못하기 때문에 협동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면서 협동심을 기르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산업화에 따른 가족의 형태의 변화, 즉 대표적인 가정의 형태가 핵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아니라 요즘엔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협동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사소통의 단절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많이 한다라든지 또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 대부분 가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는 부모님에 의해서 또는 이제 늦게 들어오는 자녀들에 의해서 가족들 간의 대화가 많이 오고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는 주말에도 놀러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맞벌이로 인해서 가족 부양이 공백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맞벌이로 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갈등들이 어떤 것들이냐고 하니까 첫 번째로 가치관의 갈등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세대 갈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 세대와 여러분들의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옷을 예를 든다면 뭐 부모님들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시 여기겠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옷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우리들의 세대, 즉 학생들의 세대 같은 경우는 멋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해와 배려심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주의와 협동기의 축소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의사소통 및 오해 부족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맞벌이라든지 또는 의사소통 단절로 인해서 이러한 세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그런 의사소통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더욱더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첫 번째, 부부 간의 갈등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으로서는 가사나 육아 부담,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첫 번째로 가정경제에서의 갈등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부부 간의 갈등을 겪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 경제적인 부분, 돈이죠. 이 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겪기도 하죠. 특히 자녀를 키우게 되는 과정에서 둘 중에 한 명은 가정에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에서 의견이 다를 때 갈등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특히 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된다. 지금 시기에는 좀 노는 게 좋다. 이러한 교육 방법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세 번째, 집안의 대소사입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 경우입니다. 뭐 사소한 것부터 큰 부분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이 지나치게 다를 경우에도 갈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성격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좁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갈등이 크게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바로 부모님과 자녀 간의 갈등인데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바람직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진로 문제에 의해서 생겨나는 갈등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녀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는 것, 일어나는 것, 또는 방 정리정돈 등과 같은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갈등을 겪기도 하죠. 선생님도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갈등을 겪기도 하기도 합니다. 방을 제대로 안 치웠다든지 이런 것들로 갈등 아닌 갈등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갈등 없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학업 및 진로입니다. 성적, 학교 생활, 공부 방법 등과 같은 학업적인 부분과 진로에 대한 부모의 자녀의 의견이 대립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적이 높고 낮음에 의해서 갈등을 겪는다든지 또는 진로, 선생님은 교사로서의 길을 지금 걸었지만 옛날에는 선생님이 교사 말고 다른 길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교사가 되기를 원했고 선생님은 다른 길로 선택을 하면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로 가게 되면서 이제 진로를 또한 바꾸게 되는데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과 부모님이 많이 겪는 갈등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타로서는 자녀가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예의 범죄 등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주말 시간에 뭐 친구랑 놀러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뭐 스마트폰을 뭐 많이 보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장면을 보고 뭐 휴대폰 그만해라, 눈 나빠진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갈등을 겪기도 하고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을 많이 겪는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형제 자매 간의 갈등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위계 서열의 문제입니다. 마지는 동생을 자신과 부모 사이의 방해자로 여기고 동생은 손이 형제 자매에게 서열로 밀린다라고 느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계 서열이죠. 여러분들이 언니이거나 또는 동생일 경우에 많이 겪는 갈등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동생인데 이제 위에 뭐 언니가 뭐 과자 좀 사와, 야 라면 좀 끓여, 이렇게 뭐 지시를 했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상당히 뭐 나쁠 수도 있죠. 그러면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뭐 옷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언니랑 나랑 뭐 옷을 뭐 똑같은 뭐 옷 하나로 뭐 돌려가면서 입는데 뭐 왜 내 옷 들고 가냐, 또 내 왜 화장품 쓰냐, 또는 동생과 함께 뭐 그런 갈등을 겪기도 하죠. 두 번째, 지나친 경쟁의식입니다. 형제자매 중에 한쪽 또는 양쪽이 서로에 대한 경쟁의식을 심하게 겪으면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이제 선의의 경쟁이라고 또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더 부모님에게 뭐 칭찬을 많이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쟁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동생이 너보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너 뭐 하고 있어? 라든지 너희 형 좀 봐봐, 너희 언니 좀 봐봐,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너 뭐 하고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의식이 이제 심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자매 갈등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서로 존중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존중. 그래서 형제자매들 간에 또는 부모님 간에 또 부부들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자료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갈등의 유형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로 들고 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갈등의 유형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갈등이 바로 세대 갈등입니다. 부모님과 나에 대한 세대 갈등.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형제 자매 간의 갈등. 그리고 세 번째가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네 번째가 가족 기능, 기타 등등 순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세대 갈등 중에서 또한 세부적으로 나눠 보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가장 크더라.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더라. 여기서 고부장서라고 하는 것은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이제 갈등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세대와 특히 부모님과 자녀 간의 갈등이 가장 크더라 라고 하는 그래프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외부 환경과 가족 구성원 전체 간의 갈등입니다. 이 네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부보다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가족 간의 갈등을 겪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경제 사정에 의한 악화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경제 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괴로움을 겪게 되면서 그걸로 인한 갈등입니다. 뭐 과거 예를 들자면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어떤 회사에 해고가 돼가지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 등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 관계의 해체입니다. 이혼이라든지 별거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질병과 같은 경우입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예기치 못한 병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죠. 특히 이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이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간에 갈등을 많이 겪는다라고 하는 뉴스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가족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갈등의 해결의 필요성입니다. 가족 갈등이 해결이 될 때 가족 간의 결속력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가족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해서 더욱더 가족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 그러한 갈등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존중을 바탕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게 된다고 한다면 가족 간에 더욱더 끈끈한 결속력이 형성되면서 더 나은, 더 좋은 그러한 가족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가족 갈등 해결 방안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갈등이 발생하면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 피하게 된다고 한다면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사정을 듣지 못하고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을 분명히 타인에게 인식시킨 후에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겪고 있던 세대 차이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가치관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생각을 좁혀 나가면서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망적 상황이 오더라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주변이 내가 힘이 들더라 하더라도 내 주변에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내가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날의 효란 무엇이며 가족 사이의 도리를 어떻게 실천한 것일까에 대한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